오늘 중요한 속보가 떴습니다. 결국 우리 이 제이 오빠가 지게를 들고 국민의 짐으로 지게를 찾아오셔가지고 지게를 지고 드디어 국민의 짐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빠르냐? 이 15일이거든요. 17일 만에 사퇴 17일 거의 만에 한 보름 만에 지금 들어온 건데 그렇죠. 왜 이렇게 급하게 등판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급한 거야. 빨리 배턴 터치를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이 지금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의 실제 떨어져 있는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는 스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등판을 시킨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지지율이 진짜 빨리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측에서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여론조사가 중단됐는데 이게 또 정권의 배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급한 거야. 그러니까 머니투데이가 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공동으로 진행하던 조사거든요. 그게 그 11일인가 뭐 언제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그게 안 나왔어. 그리고 왜냐면 그걸 실시했으면 10%대로 나왔을 거거든 윤석열이. 근데 윤석열은 뭐냐면 이 다른 여론조사는 자기가 이제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좀 유리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요 발표돼야 될 조사가 안 나오니까 이게 정권의 정치 공작이다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머니투데이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거 그게 아니고 원래 공동조사 하던 거를 단독조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늦어진 거고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한 거지 이게 무슨 정권에 뭐 그거랑 상관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지 맘대로 발표를 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똥줄이 타는 거지.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측이 똥줄이 탄다기보다는 윤석열도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나는 최종까지 완주하기 힘들겠구나. 결국 그렇죠. 마누라 버리고 장모도 버리고 이제 한동훈이까지 버려도 나는 언젠가 끝나겠구나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까지 버티고 있어야 그때까지 구속을 덜 당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 과정 중에 이른바 야권이 요구하는 대로 야권의 러닝메이트로 인정을 받던 페이스메이커로 버림을 받던 아니면 합당을 해갖고 그 밑에서 이 2번 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원이 되든지 간에 어떻게든 이 지금에 있는 정권을 바꿔야 자기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리고 길들어져 버린 거지. 자기가 완주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완주를 했는데 정권이 안 바뀌잖아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윤석열을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봐라 복수한다. 이 복수하네? 상대편에 섰다고 이제 정권 잡았다고 니들 복수할 거 이거 정치 보복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다가 그만두면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순간 바로 사법 처리 그렇죠. 수순 받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은 공수처가 지금 하고 싶어도 정치 공작이라 그럴까봐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완주는 이제 타의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재형을 띄우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갈아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이 해왔던 실드도 오늘 이후로 오늘 오후부터 바로 언론의 논조가 달라질 겁니다. 윤석열을 까면서 한번 지켜보세요. 최재형을 띄우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그렇게 가게 되는데 꺼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화두가 뭐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 비판. 그렇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을 최재형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최재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옛날 이제 감사원에서 했던 거. 여러 가지 감사 조사들이나 의혹 같은 것들을 다시 역으로 꺼내면서 지금 민주정부가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짜 뉴스로 주변에서 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한수원 관련한 원자력 발전 관련한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시작해갖고 확인 안 되는, 그러니까 확인해줄 수 없는 이 외압설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래서 감사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코스프레를 할 거예요.
근데 코스프로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무슨 정부에서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야 뭐 추미애 장관이 해가지고 징계위원회 가서 징계도 받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최재형한테는 정부에서 뭐 한 게 없어. 근데 뭘- 있다고 하겠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압력을 받았다고 하겠지. 수사를 뭐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하려나? 감사를 방해했다는 식으로? 그거밖에 할 조직적으로 말이 없는데. 방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뭐 프레임은 빤한 건데요. 네. 아, 참 야권이 보기엔 아까운 그릇이야. 응? 이 건희 언니 그러니까 줄리 없는 줄리 바바의 23인의 검찰 이것만 안 터졌으면 네. 어떻게든 안고 갈 수 있었는데 하필 거기에 삼성이 걸려드는 바람에 삼성 입장에서 이게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삼성 연관성 때문에 오히려 기업적인 타격을 받는다 싶어 잘라낸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보면 윤석열이 버려지고 난 다음에 최재형이 그거를 윤석열의 지지율만큼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다행인 건데 그래서 차이가 좀 나요. 윤석열이 한 세숫대야 정도 된다고 치면 응? 지금 얘는 짬뽕 그릇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마만한 지지율을 받아내는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최재형을 지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선언해주면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윤석열도 이제 대선까지 완주로 하면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람 똘똘한 것도 그렇고 뭘로 보더라도 이쪽에 화제성도 있고 이름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너무 듣보잡인데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최재형으로는 윤석열의 지지율을 못 담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경선할 텐데 대선 경선할 텐데 홍준표는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주자들 가만히 있습니까? 최재형은 이제 감사원 그만둔 지 17일이에요. 이거는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탈탈 털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돼요, 이거는. 윤석열도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미 이준석은 가방 못 쥐인 게 이제 드러났고 존재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준석이 적극적으로 민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도와줄 리도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최재형, 홍준표 그리고 제 생각에 돌아올 것 같은 오세훈까지. 오세훈? 예. 왜냐면 지금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걸 무리해갖고 1년을 해봐야 건질 게 없어요. 1년은 장도 안 서고 또 하긴. 이미 난 진짜 오세훈의 능력을 정말 과소평가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자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소평가라뇨? 세상에 나는 1년 동안 뭘 하겠어라고 생각했거든. 이렇게 짧게 나라를 망쳐놓을 수가 있는 재주가 있는 놈이구나. 대단하다. 진짜. 이 재주는 어디 가서 못해요. 이거는 진짜 홍준표도 못했고 그 빤스 목사도 못했고 어디 10만 신도를 거들려던 자꾸 살천지라 신천지 교주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 오세훈이가 나타나갖고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그 야권 수구대 세력들이 지난 2년 동안 어떻게든 하고 싶었던 이거를 불과 석 달도 안 돼서 이뤄낸 거예요 오세훈이. 이렇게 능력이 있을 줄은 몰랐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진짜? 아무튼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걸 나중에 지가 책임지려고 하면 정치 생명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새롭게 갈아타는 거야. 내가 서울시장으로만 있으니까 코로나를 못 잡은 거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대한민국 아이고.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아이고, 라고 머리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기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다 자기 미치거든. 그렇죠. 사실은 지금 하는 것만 봐도 그 지금 하는 거 봐도 지금 야권의 주자들이 다 자기 밑이야. 맞아. 그러니까 야 나는 서울시장으로 썩을 제목이 아니야라고 사퇴할 가능성이 난 갈수록 높아진다고 봐요. 네. 하여튼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얘기를 해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이준석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최재형이 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는 그냥 꽃놀이다. 그래서 꽃놀이 패다. 지금 이준석이 이제 그 당론은 아니지만 당 대표로서 했던 약속을 뒤엎은 거에 대해서 그죠. 이미 국민들이 이제
단순히 이게 재난지원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무조건 됩니다. 여기 홍남기가 열심히 버티고는 있지만 제 생각에 이제는 이번으로 해서 홍남기는 이제 잘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용도를 다 한 것 같아 이제는. 여기까지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홍남기를 잘라 줌으로 인해서 홍남기까지 출마하게 되면 저쪽에 사파전이 되는 거지. 인재 영입이 저쪽에 또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여기에서 아니 여기는 다 어떻게 민주정부인데 다 속이고 아니 왜 니들은 대선 후보를 우리 당 소속 사람들을 빼다가 쓰냐고. 우리 정부 사람들을 다 쓰냐 어떻게? 지금 니네가 거느리고 있는 애들 중에 진짜 우리 소속 아닌 사람은 오세훈하고 홍준표밖에 없어. 원래 다 우리 사람이었어 따져놓고 보면. 그러네. 어? 이런 무슨 코로나 걸린 NC 야구 선수들 같은 놈들이 이런 놈들이 어디가 있냐고. 그렇게 심한 말을. 예. 아무튼 그래서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한 내용도 결과적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준석이 여기에서 조용히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이준석의 존재감은 바보가 돼요. 이미 지금 이준석이 언론 나와가지고 그게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면 그거 안 줘도 되는 게 그게 맞나? 라고 인터뷰를 해버렸어 또.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이제 이게 이 국민의힘에서 해명을 할 때 아이고. 억지로 당 무슨 회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가 결정한 거를 최고위원들이 뒤집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이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이 말이 맞다고 다시 번복하기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배석자가 없는 상황에서 말을 서로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이는 이제 송영기를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을 만들어 버린 거야.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대변인 탓을 합니다. 대변인은 뭐가 돼? 아니 대변인이 당대표가 말을 안 해주는데 대변인이 마음대로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 말을 잘못 옮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송영기 대표랑 독대했을 때도 아이고. 그런 뉘앙스로 한 게 아닌데 그렇게 썼고 그렇게 얘기를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했고 또 자기도 대변인들이 실수를 해갖고 연이어 2번의 실수를 해갖고 이런 발표가 합의된 것처럼 나간 거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억지로 눌렀어요. 그러면 탄압받는 힘없는 바지의 입장으로라도 동정표를 받을 텐데 갑자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상대방의 인지 능력, 한국어 능력의 문제를 제시해 버리는 바람에 더 큰 문제가 됐다는 거지. 아니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같이 악수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근데 이미 그 합의했다고 발표가 나가고 이걸 번복한 입장에서 에라이. 이미 지지층들은 다 마음 돌렸고요. 여기서 어떻게 수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된 건 이제 날아갔어. 이제 이준석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밀어붙이게 될 거예요. 민주당은 당론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홍남기를 밟고 이 당론으로 지급이 끝나고 나게 되면 가봐 이씨 당대표 얘기하는 대로 듣지 말이야. 영감들이 말 안 듣고 개겨가지고 지지율만 빠지고 요런 식으로 또 이제 개기고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이고. 네, 참 정말 우리의 엑스맨. 너무 좋아. 정말 우리가 키운 빌런 상계동이 키운 빌런 앞으로 안철수와 권영진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암흑에서 뭔가 음지에서 구해낼 정말 우리 훌륭한 빌런 이준석의 지치지 않는 활동을 계속해서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지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얘 평생에 언제 이런 좋은 날이 오겠어. 아직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지금이 최전성기. 그래. 군대 가기 전이 원래 최전성기입니다. 그렇지. 남자는 군대 가기 전이 최전성기지. 맞아요. 네. 군대 네가 더 가면 사실 나빠 이국장아. 네가 더 나빠. 아니 군대 가면 사실상 끝이거든요. 준서가 이 형도 전성기가 92년도였는데 네. 그 시절이 30년째 안 돌아올 줄은 그때는 몰랐단다. 군대 가는 순간 머리가 진짜 안 돌아갑니다. 준석이 돌아와서, 진짜. 즐겨라. 네. 네, 즐기는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기세요. 입대 전에 놀아야 네. 돼요. 우리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도요. 뭐 그런 말 있잖아. 열심히 하는 놈보다 즐기는 사람한테
못 이긴다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우리 깨시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치를 즐기시면 돼요. 왜? 이러한 정치의 현상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너무 자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촌극을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세요, 정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면 됩니다. 지금 벌써 언론들도 그런 표현을 안 썼는데 지금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한국일보인데 지지율 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그냥 그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썼거든요. 뭔가 뭐 박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여기 기사처럼 뭐 20%대로 뚝 이렇게 하면서 다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쓰느냐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사를 썼다면은 아직도 따라왔지만 윤석열 지지 1위 뭐 이런 식으로 아직 공고하다는 식으로 아마 기사를 썼을 거예요. 근데 언론들도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저는 지금 이제 일련의 사태들을 쭉 설명드리면서 오늘 줄라이에 꼭 등장해야 되는 줄리가 없었어요. 네. 줄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줄리 없는 방송의 마지막에 이런 키워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키워드?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의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줄리가 건국대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건국대? 건국대를 나왔단 말이 있어서 그래 묻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건국대 나왔던 말도 있고 경기대를 나왔단 말도 있고 네. 또 그 어떻게- 대학원 하여튼 대학원 박사 학위는 많은데 네. 그 최고 경자 과정은 세 군데에서 나왔는데 대학원 구체적으로 어딜 나왔는지 얘기가 없는 정말 희한한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일보는 왜 윤석열을 빨까? 그리고 국민대학은 응. 왜 대학교? 김건희한테 박사학위를 줬을까? 박사학위.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왜 윤석열의 사단하고 연결이 되고 이 비리를 저질렀을까? 가장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은 왜 국민이란 이름이 들어갈까? 도대체 이 국민이란 말에 네. 무슨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길래 지금 모든 수구의 적폐가 전부 국민으로 가고 있느냐는 얘기죠. 근데 장모가 건국대 대학원을 수료했다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이제 오바되는 것 같긴 하지만 최은순 씨가 대학원을 이사장하고 친구예요. 대학원을 다녔다고요? 대학원 건국대 수료. 전 이사장하고 친구라니까. 그 아줌마 그 오. 대학도 나왔어요?
대학 원도 나오셨지. 학부 제대로 나온 거 맞아? 대학원이 알 수가 없는데, 응. 자,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수상하지. 모든 게 국민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이란 말의 어원이 한국 식민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일본 말이죠. 이게 국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세력들의 어떤 배후에는 한국 식민 또는 일제와 연결돼 있는 잔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상상력을 한번 아이고, 펼쳐보게 오늘 됩니다. 너무 막연한데요? 아니 왜냐면 너무 막연해. 워낙 국민하고 연결돼 있는 용어들이나 집단들이 많아갖고 아이고, 막연하긴 너무 한데 무리수인 것 같은데. 뭔가 어디선가 절묘하게 뭘까? 이 교착 지점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가 어? 젊은 거죠. 아무튼 네. 여기에 관한 거는 제가 이름 없는 송 작가님과 외계인의 힘을 네. 빌려가지고 소설을 반드시 한번.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